일요일날 쉬지도 못하시고 오전에도 그 강의 들으셨죠? 피곤하시겠네요. 빨리빨리 하는데 혹시 그 세무조사 강의 들어보셨을까요? 아니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개설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목은 2002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인데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것도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제 양령이고요. 요 강의 자료는 저번 주인가 세무조사 대응 전략이라고 책이 새로 나왔거든요. 그거 좀 발췌를 했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좀 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강의 자료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제 국세청에 20년 근무했는데 주로 이제 서울청 조사국에서 한 13년 정도 했나? 그리고 이제 지금 개업한 지는 지금 5년 차니까 이제 조사 업무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넘어갔네요, 조사.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차인데, 이제 9편으로 되어 있는데, 이제 1편은 세무조사 개요 일반적인 거고, 2편부터 5편이 이제 절차와 관련된 게 되겠네요. 그리고 6편부터 9편은 이제 실무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중간중간에 뭐 절차 실무 이게 뭐 딱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,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우선 전반적인 개요를 아셔야 하니까, 이제 작년이죠. 작년에 국세청에서 총 세수, 거두진 세금이 384조 해가지고,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 세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. 2.4%밖에 안 되는데, 이게 2번을 보시면은 전체 세무 공무원이 지금 한 22,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사 공무원이 지금 통계치가 안 나오거든요. 근데 한 8,000명, 한 40% 정도 될 것 같은데, 공무원 숫자로 비해서는, 여기 보시면은, 8,000명이 이제 뭐, 8조면은 굉장히 좀 작은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세무조사가 세금을 거둘 목적이,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신고세수하고 노력세수가 있는데, 신고세수는 말 그대로 그 신고세목들, 이제 국세청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죠. 근데 노력세수는 이제 국세청의 그 인적이나 뭐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, 주로 이제 조사로 하는 거하고 체납징수,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, 연간 조사 건수가 한 14,000건쯤 됩니다. 이게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로 한 2,000건 정도 줄어들었는데, 여기 이제 국세 통계 나온 그 자료인데, 이 14,000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 증여, 그 다음에 자금 출처, 주식 변동 빠져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신고 세목에 대한 총 조사 건수가 14,000건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14,000건에는 양도세 조사 건수도 들어갑니다. 밑에 보시면은 직접적인 거는 성실증거 유도 효과다. 이게 직접적인 거고, 물론 최종적인 거는 세금 받고죠. 근데 이제 이거를 통계치로 알 수는 없죠.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성실증거 유도 효과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관련 법규하고 법적 근거인데, 국기법에 7장에 2에 나열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개별세법,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세무조사고요. 이제 조대본 처벌법이나 처벌절차법은 범칙조사 관련된 통구 법령이고요. 그리고 내부 훈령인 조사사무 처리 규정은 공유연도에 공개가 됐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, 이건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, 조사사무 처리 준칙이나 조사관리 지침은 지금 현재 공개가 안 돼 있고, 앞으로도 공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아마 조사 선정 기준, 뭐 이런 것이 있는데, 아직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법적 근거는,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는 질문조사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세무조사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질문하거나, 그 다음에 검사, 조사하는 행위다.
이렇게 보시면 되고, 거기에는 조세 범칙 조사가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밑에는 현장 확인을 조사로 보는 경우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 뒷장을 보시면 세무조사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. 첫 번에 그 목적을 보시면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건 세무조사로 보고,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좀 이렇게 실어 놓은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납세자를 뭐 직접 접촉을 한다. 세무조사를 보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사업장, 사무실에서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밑에서 두 번째, 그 질문 등이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, 없느냐,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건데,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죠. 뭐 제척기간인데, 제척기간도 세무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아무리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 제척기간 이외의 것은 과세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고, 뭐 일반 국세는 5년, 7년, 10년, 그다음 상증세는 10년, 1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.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건데, 그 소형신고나 경쟁청구, 또 후발적 경쟁청구, 개안의 신고와 관련된 건데, 일반적으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, 그 신고나 청구 기한을 보시면 소형신고는 제척기간 종료 전까지죠. 그 다음에 경쟁청구는, 통상적 경쟁청구는 5년 이내,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는 3개월 이내,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는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이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면은 이제 가산세를 또 우리 세무 대리인들이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. 일반적으로는. 본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가소신고,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주일 텐데, 뭐 아시는 것처럼 무신고는 일반적으로 20%다. 부정은 40%고, 그 다음에 가소신고는 10%, 일반적인 10%고요.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인데, 뭐 가산세율이 그 일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, 참고적으로 우리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 누락은 이게 부정 가소신고 가산세를 매기거든요. 40%. 네. 그리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도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일자별로 다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죠. 예. 예를 들면 저기 18년도 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했다. 그러면 19년 2월 10일까지는 0.03% 하고, 그다음에 19년 2월 10일부터 이렇게 0.02% 이렇게 나눠서 다 가산세를 계산하는 건 아시죠?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. 이제 제가 뭐 상승세 전문가는 아닌데, 그 평가 관련돼서는 평가금액 차이는 가소신고 가산세는 없잖아요.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평가금액 차이 있는 경우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가 되잖아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여기 세무조사 핵심인데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. 세 가지를 좀 잘 아셔야 하는데,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조사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조사 업무 일인데, 이제 어쨌든 그 세법적인 기본 지식은 습득을 하셔야 하니까 교재를 좀 보시고,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 3법하고 뭐 상증세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절차보다는 당연히 그 조사는 조사 실무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. 그리고 조사 대응 경험이 반드시 좀 필요하죠. 그거를 좀 경험을 하시고, 두 번째는 이게 국세청하고 납세자 심리가 좀 틀립니다.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국세청은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, 보통 일반적인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. 납세자는 당연히 조사를 빨리 끝내길 바라죠. 그런데 납세자는 일정해요. 세금 적게 내는 게 이게 최우선이에요. 그리고 왜 국세청이 조사를 빨리 끝내냐 하려고 하는지를 바로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고요. 이제 조정하는 역할이 세무대리인이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적의 절차가 되도록 세무대리인이 조정을 해야지 세무대리인들이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. 네.
그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, 이 당사자 심리 중에 이게 당사자가 국세청과 납세자인데, 보시면은 국세청은 빨리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. 그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이 사전 통지서가 15일 전에 오고 이제 결과 통지서가 20일 이내에 이제 도달하게 돼 있잖아요.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보통 조사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본다고 치면, 그리고 앞뒤로 하면은 한 2개월 정도, 전체 기간을 한 2개월로 본다고 보면, 그 세무서 조사팀 같으면은 한 4-5개를 하거든요, 동시에. 이게 빨리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. 조사팀은. 이건 좀 직접. 세무서 조사팀은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좀 하고요. 재산 조사 같으면은 보통, 세무서마다 틀린데, 서울청 조사 3면은, 자금주 조사, 한 반이 자금주 조사를 한 15개 하고,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조사를 한 5개 하고, 한 20개 정도 하거든요.